이번에 중요하게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홍준표 씨의 거짓말이 제대로 탄로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김건희, 이준석 이들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홍준표 씨의 거짓말이 왜 드러나게 됐는지, 그리고 빼박 증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명태균과 나는 딱 한 번 통화한 게 다다. 아니 김건희를 팔면서 실세라고 거들먹거리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명태균 사기꾼에 의해서 여론 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그 아들 논란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명태균에 속아가지고 그냥 문자를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게 왜 죄가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이준석이랑 너무 똑같은 게, 그래서 그 한동안 홍준표 씨는 늙은 이준석이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젊은 홍준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당당하게 일단 아닌 척 그냥 목소리만 높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쨌든 생기니까 그걸 믿고 저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봐달라면서 그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한테 문자를 대놓고 보낸 게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홍준표 아들이 피해자라고요? 마치 이거는 또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에 당한 피해자란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려 했던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이준석, 김건희, 그러니까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어울렸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무튼 명태균 측에서는 특히 지금 2명을 집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죠. 그게 바로 홍준표, 오세훈입니다. 이 둘이 곤란해질 거라면서 객관적인 증거 있다, 계속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와 오세훈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거다. 지금 뭐 대선 운운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고요. 특히 명태균 씨가 홍준표, 오세훈 둘이 본인을 고소하자 여기에 지금 열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풀어버릴 거다, 지금 이를 갈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홍준표의 경우엔 그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까지 고발하지 않았냐, 이것도 또 열받았다. 일정 부분 도움 줬던 적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소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명태균 황금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진작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지겨워진 게, 황금폰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고 뭐가 나온다 하고 계속 이렇게 김만 빠지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거 맞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빨리 그냥 다 까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어설프게 딜치려고 그러고, 민주당 와가지고도 또 강혜경 씨 그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입지를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홍준표 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 보면요, 어떻게 빼박 증거가 터지게 됐냐. SLR 클럽에 어젯밤 이런 중요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명태균 빼박 사진. 보시다시피 어젯밤 11시 37분, 굉장히 늦게 올라온 거죠. 아직 1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조회가 2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불타게 관심을 받았냐. 바로 홍준표 그리고 명태균 사진이 빼박으로 등장한 겁니다. 굉장히 고화질이라서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누가 봐도 이게 명태균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명태균이 이렇게 떡하니 등장해 있는 겁니다. 저 각도의 사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각도의 사진,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태균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죠. 이건 누가 봐도 명태균과 홍준표가 한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니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빨리 MBC나 언론에 제보해가지고 기사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최초 공개 사진이다, 원 글을 올렸던 네티즌은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렸다. 그래서 홍준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10년도 넘은 일이고 사회자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갈 것 같다 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다른 네티즌이 이 글을 올린 네티즌한테 본인이 찍은 거냐, 이거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자,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맞다, 명태균 회사에 3개월 정도 다녔다. 야, 이것만큼 정말 빼박인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3개월 다녔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저 사진 아닙니까? 그냥 글만 올라와서 내가 명태균 회사에 3개월 정도 다녔고 내가 봤었다 라는 말만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못 받았을 텐데, 사진이 떡하니 등장한 상황에
어쨌든 홍준표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대구 언론사에 연락했음에도 관심이 1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사진이 저렇게 등장을 했고 명태균이 당시에 뭐 중소기업 융합 이런 모임에서 사무총장이었는데 홍준표 작업 중이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저렇게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는 시장직을 내려놔야겠다 라고 하자 제발 내려놨으면 좋겠다. 대구 시민들은 뭔 잘못이냐. 실제로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것도 안경 씌워놓고 보니까 그냥 빼박 홍준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저들은 죽어도 스스로 내려놓진 않는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언론이 이거를 계속 받아쓰게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준표스러운 핑계를 미리 예측하고 글을 남기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하루에도 수십 장 찍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저 사진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러면서 저들은 또 막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제 폴더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야, 진짜 결국엔 이렇게 거짓말이 발목을 잡히게 생긴 상황인데 일단 다시 홍준표 씨 얘기로 돌아와서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라고 본인이 어제 글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일단 만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의 사진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폭로할 게 있어야 폭로하지, 더 할 게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민주당 등이 없고 계속해봐라. 이게 뭡니까? 지금 헌재를 부정하는 빌드업을 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윤석열 탄핵 그리고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식으로 그 부정 탄핵 빌드업을 가려는 그 부류랑 홍준표 씨랑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민주당과 같이 공작을 했다는 식으로 나중에 빡빡 우겨대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최근 사진도 아니고요. 2014년 사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이 무슨 뭐 명태균을 알아가지고 홍준표의 공작을 이용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럼 얼마나 언론이 관심을 갖냐? 야, 홍준표하고 최신순으로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SLR 클럽에 올린 그 사진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언론인들은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하고 뭐 검증하고 다룬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 기준이 국힘당 계열 정치인들 향해서만 그렇게 되냐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그냥 뭐 팬코 같은데 DC 따위에 그냥 올라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를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젯밤 11시쯤에 올라왔기 때문에 새벽에 바로 속보라 그러면서 5만 가지 얘기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이미 막 결론이 다 난 것처럼 기사화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왔는데 왜 유독 국힘당 계열 정치인들 관련한 내용은 그렇게 신중하냐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신중하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언론과 유튜버의 그리고 커뮤니티의 역할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 잣대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한테도 똑같이 들이대달라 이 요구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홍준표 씨는 지금 범죄인을 대신해서 거짓말하는 가짜 변호사가 난무한다면서 명태균 측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뭐 선거철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 뭐 가짜 인생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요 얘기가 그대로 홍준표 시장을 때린다. 그래서 홍준표 적은 홍준표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씨는 본인의 사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뭐 이준석 씨처럼 비슷하게 대응할 겁니다. 뭐 본인이 당당한 척 이게 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냥 넘어가려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부터 끝까지 폴더에 다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선 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뭐가 있는지, 뭐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홍준표 씨는 모르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에 대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명태균 씨, 지금 김건희와의 통화 증거가 황금폰에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김건희와의 통화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 그래서 김건희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김영선 씨한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이후에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김건희는 빼박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었는데 특히 김건희가 뭔데 장관이랑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국정농단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김영선의 반응이 어땠냐?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김영선 씨가 그 비례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거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24년 3월 1일, 1년 전이죠.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넷이 그 유명한 7불사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과 천하람도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것도 막 모르는 척, 막 천하람 씨는 한동안 그 삽질 사진 나오니까 잠수를 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이준석과 천하람도 알고 있었다는 걸 명태균이 저렇게 글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대리인이 올린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김영선 씨가 본인의 핸드폰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줬다는 거고요. 당시 본인 휴대폰에 이 인물들과의 통화 녹취 파일이 저장돼 있다고도 밝혔다고 하죠. 그게 바로 김건희, 윤재옥, 이철규, 장동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를 이준석, 천하람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가증스럽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모르는 척하고 천하람 씨는 한동안 잠수 타고 이래놓고 무슨 개혁을 운운하고 신당을 운운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명태균 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홍준표, 오세훈 이들이 고소한 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3일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다 밝힌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다 까길 바라고요. 참고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한테도 문제 생기면 바로 김건희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김건희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밖에 없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의 징계를 게시한 바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준석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그 당선인은 당시 당선인이었죠.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으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윤핵관들을 멈추게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이준석 씨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랑 의논하고 연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태균, 이준석이 깊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여태까지 늘상 해왔듯이 그냥 대충 말장난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대선 운운할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오히려 이러니까 이준석 씨는 더더욱 다급하게 빨리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야, 이거 정치 공세 좀 그만하자.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민생 문제, 지금 국가적인 중요한 아젠다들이 있는데 무슨 명태균 같은 얘기를 하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 얄팍한 술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씨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뉴스타파에서 최근 김건희 공천 개입과 관련한 얘기도 중요하게 폭로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도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텐데 중요한 건 명태균 게이트 터지기 1년 전부터 명태균, 김건희 이 문제를 알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이런 친분 과시했다는 거를 국힘당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모르는 척 넘어갔는데 결국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외로도 김건희 통신조회로 22대 총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려고 하면 진작 다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속 묵혀뒀기 때문에 결국 많은 시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검찰 니네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창원지검에서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또 대충 털어서 중앙지검으로 넘기고 또 중앙지검에서는 또 시간 질질 끌면서 묵혀두고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니까 민주당은
어떤 거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까? 명태균 특검법, 여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물론 윤석열 탄핵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명태균과 얽힌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주목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